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한 마지막 선택인 만큼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할 교육과정 설명회의 목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2026학년도 3학년 선택과목 결정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눠드린 선택과목 안내서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로 6월 11일 수요일에 진행하는 선택과목 박람회에 대해 안내하고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과목 선택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들은 작년 1학년에 선택 과목을 정하여 현재 성실히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년 3학년에 수강할 과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택 과목 결정은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교 진학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선택 과목 선택 절차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 선택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초 정보라 하면 3년 동안 본인이 이수해야 하는 학점과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학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진로를 이루기 위해 진학할 학과를 알아보고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권장 과목이 무엇인지 검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파악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네 번째, 본인이 결정한 사항을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확고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같이 해봅시다. 먼저 여러분은 현재 고교학점제의 단계적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점은 쉽게 설명하면 일주일에 들은 수업 시간입니다. 문학 교과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4번 듣죠. 따라서 문학은 4학점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면 빨간 네모칸이 있는데 3년 동안 여러분은 총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을 더한 192학점을 채우셔야지 졸업이 가능합니다. 3년 동안 192학점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각 교과별로 필수 이수학점이 있습니다. 필수 이수학점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과목별로 다 다른데요. 필수 이수학점은 3년 동안 여러분이 각 교과별로 꼭 들어야 하는 최소 학점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교과는 여러분이 1학년 통합사회를 수강하여 6학점은 채웠겠지만 필수 이수 학점은 총 10학점이기에 2학년과 3학년 동안 4학점을 더 채우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학년과 2학년 때 들은 과목들을 생각해서 학점을 계산하고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교과군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올해 꼭 신청해서 부족한 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작년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선택 과목 결정이 내년 대학 진학과 긴밀하게 연결되므로 과목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학은 여러분에게 대학에 오기 전 고등학교에서 이것만을 배워오면 좋겠다 하는 과목을 공지합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을 보면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존재하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핵심 과목은 학과에서 배우기 위해 필수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 만약에 고등학교 때 듣고 오지 않는다면 대입에서는 감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배우기 위해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 만약 듣고 온다면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연 계열만 핵심 과목이 있지 않고 인문사회 계열 역시 핵심 과목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대학과 학과별로 권장 과목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가고 싶은 대학을 고민하고 그 대학 또는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핵심 과목 및 권장 과목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진로가 뚜렷하지 않다면 자신이 선호하는 계열 정도는 고민해서 그 계열에서 요구하는 과목은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학이 제시한 권장 과목에서 우리 학교에 개설하지 않은 과목이 있다면 불리할까요? 이수 권장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듣지 못하더라도 결격, 즉 불합격 처리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노력도 대학교에선 기대하므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또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들으려는 노력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일반고인데 전문교과와 같은 심화 과목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려운 과목을 들었느냐 보다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에 있는 과목 중에 해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였느냐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선택만 잘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교과목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아직 진로가 뚜렷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학생부 종합을 쓰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가능할까요? 장래희망과 학생부가 얼마나 일치하는가 보다는 학교 생활에서 관심을 기울인 분야에 대해 구체적이고 주도적으로 탐색해본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진로는 언제든 바뀔 수 있기에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한 경험이라고 중앙대 등 다수의 대학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진로를 정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목 선택을 위한 기초 정보와 진로별 권장 과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목을 실제로 선택해야 합니다. 과목 선택은 자신의 진로에 한 발짝 다가가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목 선택 과정에서 여러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선생님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막할 때는 주변의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꼭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선택 과목 안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죠. 그 책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눠준 책자를 지금 준비해주세요. 표지를 넘기면 학번과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학번과 이름을 써주세요. 다 쓰셨나요?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 안내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4쪽입니다. 책자를 설명하는 동안에는 PPT 위쪽에 쪽수를 적어두었어요. 해당하는 페이지를 펴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4쪽 펴셨죠? 4쪽에 보면 현재 여러분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이제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왔고, 그리고 또 내년에 들을 3학년 과목도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크게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척고등학교는 일반고이기 때문에 보통교과를 배우게 됩니다.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고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즉 1에서 9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이고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 즉 ABC, 성취도 3단계로 산출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이 포함됩니다. 다음 9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9 쪽에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성적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를 배우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보시면 성취도는 절대평가, 즉 ABC 같은 성취도를 의미하고 석차 등급은 상대평가, 즉 1에서 9등급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선택 과목은 예체능 과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체육이나 미술 등의 예체능 과목은 3등급의 성취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ABC, 그리고 1에서 9등급은 나오지 않아요, 예체능은. 근데 그 외에 기초 탐구 과목은 모두 5단계로 성취도를 나누며 등급 또한 기재됩니다. 이러한 기초 과목에는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영어 독해와 작문 등이 있으며 탐구 과목에는 한국지리, 사회문화 등의 사회 과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로 선택 과목인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를 3단계로 평가하고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성취도별 분포 비율, 즉 ABC에 학생들이 각각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는 함께 기재되므로 대략적인 상대적 위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 투 교과들과 여행지리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은 3학년 과목이 일반 선택이냐 또는 진로 선택이냐에 따라서 성적 산출이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고 모두 일반 선택 또는 모두 진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골고루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쪽을 보겠습니다. 책 10페이지 펴주세요. 과목을 선택할 때 꼭 확인할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이수합시다. 졸업하기 위해서 꼭 이수해야 할 필수 학점을 채웠는지 확인하면서 선택합시다. 과학 선택 과목은 위계에 따라 수강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올해 화학 1을 듣지 않았는데 내년에 화학 2를 듣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과학은 1을 수강한 친구들이 2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꼭 이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3학년 탐구 과목은 성적 산출 방법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리, 화학, 생명, 지구, 투와 생활과 과학은 절대평가로 ABC로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고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경제, 사문, 생활과 윤리는 상대평가로 내신 1에서 9등급으로 성적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화생지 2는 물화생지 1을 수강한 사람들이 들어야 함을 유의 바랍니다. 다음 특정 교과 영역만을 고수하는 것은 내년 학과를 선택할 때 폭이 좁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 인원이 너무 적거나 교사가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해도 우리 삼척고등학교에서는 개설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2쪽으로 가볼까요? 12쪽,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이는 다른 학교와 연합을 통해 수업을 듣는 것인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중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주목해 주십시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우리 학교를 비롯하여 3일고등학교, 삼척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을 개설하면 이를 신청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주로 수요일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한 강의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입니다. 거리가 먼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교육과정 내에 있는 수업이므로 성적도 나오고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기재됩니다. 그리고 과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나타내므로 대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중에서 혹시나 관심 있는 과목이 있다면 공동교육과정 가정통신문을 읽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인수 과목입니다. 소인수 과목은 적은 수강 인원, 주로 13명 이하인 경우에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설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보충 과정입니다. 온라인 보충 과정은 전학 또는 편입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보충 과정과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은 서로 다른 제도이니까 이 보충 과정은 전학 또는 편입 학생이 주목해야 한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소개한 세 가지 제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까 처음 소개한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조만간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문이 나갈 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책자는 34쪽으로 가겠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잠도 한번 깨우세요. 자, 34쪽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편제표는 여러분이 3년 동안 어느 학년에 어떤 과목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수업할지가 나와 있는 큰 계획표입니다. 34쪽 윗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윗부분 맨 왼쪽 보시면 학교 지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이시나요? 학교 지정 과목은 우리 삼척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판단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배우게 되는 과목입니다. 3학년에는 학교 지정 과목은 스포츠 생활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노란색 동그라미. 체육, 스포츠, 생활. 하나만 학교 지정 과목이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표의 이제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는 맨 왼쪽 보면 학생 선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건데 우선 국어, 수학, 영어 교과들을 묶어서 총 13과목이 있거든요. 그중 3학년에 5과목을 선택하여 듣게 됩니다. 이 15개 중에서 나는 국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언어와 매체, 합법과정문, 심화국어 다 들을래. 이렇게 해도 되지만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국어, 영어, 수학을 균형 있게 들은 학생을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관심 분야, 관심 학과, 진로 방향에 따라서 들을 과목을 자유롭게 5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는. 다음으로 사회과학 부분을 한번 볼까요? 사회과학 부분을 보면 일반 선택 과목에는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경제, 세계사가 있고 진로 선택 과목에는 여행지리, 고전과윤리, 사회문제탐구, 생활과과학, 물화생지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이렇게 일반 선택 몇 과목, 진로 선택 몇 과목 이 엄청 많은 과목들 중에서 3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 선택은 내신 1에서 9등급제이고 진로 선택은 ABC 3등급 성취도인 거를 잊지 마세요. 다음 제2 외국어의 경우에는 일본어 2와 한문 2 과목 중에 1개를 선택하여 들으시면 됩니다. 중국어 2는 중국어 교사 부족 문제로 선택해도 폐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여기 PPT에 초록색 보실래요? 2, 3학년 때 선택한
탐구 과목 중에서 사회와 과학을 각각 하나씩은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 보이나요? 사회, 과학 각각 한 과목 이상 포함 필수. 왜일까요? 바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필수 학점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필수 학점은 이렇게 사회 4학점, 과학 4학점, 생활교양 6학점이 있는데 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탐구 중에 사회 하나 또는 과학 하나씩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2학년 때 만약에 자신이 사회 3과목만 들은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3학년 때 반드시 생활과 과학은 꼭 신청해놔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2학년 때 과학만 3과목을 들었다 하는 친구는 3학년 때는 사회 교과를 반드시 하나를 수강해야지 부족했던 필수 학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다음 42쪽을 한번 펼쳐볼까요? 42쪽을 펼치기 전에 39쪽부터 보겠습니다. 39쪽. 39쪽에 보면 학업 계획서 하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를 정하고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검색해서 교과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39쪽 꼭 한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으로 오세요. 42쪽에는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올해 현재 듣고 있는 과목을 체크하시고 그러고 3학년 때 들을 과목을 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4쪽. 44쪽에는 과목 선택 리스트를 확인해서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필수 학점 이수 여부를 확인해서 설계해 주세요. 46쪽부터 이어지는 챕터 3에는 우리 학교에 개설되는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102쪽 챕터 4에는 대학 입시에 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책자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6월 11일 수요일에 진행하는 선택과목 박람회입니다. 우선 선택과목 박람회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해봐서 잘 알죠? 선택과목 박람회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하루 종일 진행합니다. 1교시부터 3교시에는 학교 본관에서 교사 멘토링을 진행하고 4교시에는 교실로 돌아와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듣고 1차 수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 6교시에는 아까 4교시에 한 1차 수강 신청을 바탕으로 담임 및 교과교사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람회는 여러분들이 직접 궁금한 과목에 대해 알려주실 선생님을 찾아가고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안내에 따라 원하는 교실로 찾아갑니다. 교사 멘토링과 교사 컨설팅을 참여할 때마다 확인 도장을 받으며 이 도장의 개수로 출석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교사 멘토링은 여러분들이 수강할지 말지 고민되는 과목에 대해 교과 선생님의 과목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학교 본관에 있는 교실을 찾아가서 한 교시당 4회의 멘토링을 들으면 됩니다.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과목을 미리 오늘 중으로 좀 생각을 하면 멘토링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5교시에서 6교시에 진행하는 교사 컨설팅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교과목에 대해서 교과 담당 선생님의 확인을 받으며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강 신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박람회 날 4교시에 수강신청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날 실제로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자 42쪽에 선택 과목을 체크하고 그러고 44쪽에 수강신청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해당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앞서 설명한 조건들에 맞게 제대로 신청할 수 있을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책자 42쪽과 44쪽을 미리 작성하고 담임 선생님에게 확인받은 후에 수강 신청을 해야지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책자로 점검을 한 후에는 실제로 수강 신청을 6월 11일 4교시에 하게 되는데요.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는 박람회 날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6월 11일 4교시부터 6월 18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수강 신청은 수요 조사를 겸하는 수강 신청으로 수강 인원에 따라 신청한 과목이 폐강될 수도 있어요. 폐강된 과목은 다시 수강 신청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2학기에 수강 신청 변경 신청을 받으나 과목에 따라 변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1차 수강 신청 때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잃어버리지 말고 박람회 날 반드시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교육과정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서 선택하지 말고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주변 선생님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강 신청이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임선생님 또는 1층 교무실로 방문 바랍니다. 이 설명의 영상은 당분간 유튜브에 그대로 둘 예정이니 다시 보고 싶은 학생들은 담임선생님께 링크를 받아가면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